자, 지금부터 지속 가능 회계 재정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이스트의 곽병진 교수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병진 교수님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병진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시고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MBA를 하시고 퍼듀 대학에서 회계학으로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에 잠깐 계셨고요. 카이스트의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그 전에 또 삼성전자에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곽병기 교수님은 이렇게 보면 정말 연구에 대해서 너무 시리어스하게 이렇게 항상 그 연구를 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존경하는데 지금도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또 탑저널에 많은 출간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제너럴 카운슬, 저도 방금 안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는데 법무실장 이렇게 우리말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법무실장이 탑 매니지먼트에 있는 게 이 감사인의 감사 의견 표명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그런 연구인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곽병기 교수님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대학원은 오늘 처음 와봤는데 아주 시설도 좋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이 서울대학교를 와봤더니 일단 들어오는 입구부터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고요. 제가 이제 한 30몇 년 전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이 서울대학교를 처음 왔을 때 기억이 새록새록하게 난 게 그 당시에는 이제 원서를 쓰려면은 이 학교에 와서 수의실에서 원서를 받아가서 썼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도로난 쪽으로 수의실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몰라서 2호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려서 서울대 입구역이니까 이제 여기서 내리면 바로 학교가 있을 줄 알고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산을 넘어서 이제 와서 수의실에서 원서를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학교 구경해야지. 그래도 이제 내가 지원하는 경영대학을 한번 가서 구경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 당시에는 경영대학이 이게 여기 있는 건물이 아니라 저 위에 구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길 가려고 이제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 조감도가 있고 위치가 딱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저 끝이에요. 그래서 딱 그걸 보고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학교가 워낙 커가지고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오랜만에 왔더니. 자,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 회계학 그 전공을 하셔도 이 일반 기업 회계가 아니라 아마 정부 회계 내지는 non-profit organization 회계를 주로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어차피 다 하는 이제 그 논문들이 다 그 기업 profit seeking organization의 그 회계 이슈를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서 어떤 논문을 발표할까 하다가 아직 이제 출간도 안 된 거고 지금 저널에 보내놓은 상태이기도 하고 중에서 이걸 선택한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학생으로 여기 이제 오디언스가 거의 모두 대부분이 이제 학생들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 에피소드가 있는 논문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방 이제 김봉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너럴 카운슬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법무실장쯤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사실은 이 경영학 쪽에서 엠피리컬 스터디를 한 첫 번째 이 논문이 아니라 저하고 제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이 엠피리컬 스터디를 법무실장에 관한 엠피리컬 스터디를 한 그 문을 첫 번째로 연 논문을 저희가 이제 했는데 그 계기가 어떤 계기였냐면 제가 박사과정 논문을 이제 신문 기사를 이제 보고 그걸 핸드 컬렉트해서 코딩하고 그런 이제 박사과 논문을 이제 데이터 컬렉션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가 아마 2001년 여름이었을 것 같아요. 2001년 여름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PC가 많지 않아서 이제 그 컴퓨터실에 올라가서 퍼듀 대학교 컴퓨터실에 가서 이제 계속 이제 신문 기사를 검색을 하다가 지루하니까 이제 이것저것 이제 한국 신문 기사도 이제 뭐 찾아서 읽고 뭐 그런 중간에 그러다가 이제 동아일보였는데 동아일보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뭐 CLO 뭐 그런 타이틀이 있었어요. 그래서 CLO 뭐지? 우리가 익히 아는 CEO, CFO 뭐 이런 거는 익히 아는데 CLO라고 그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CLO가 뭐지?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Chief Legal Officer에 대한 기사예요. 그래서 기사 내용이 뭐였냐면 미국에서 Chief Legal Officer가 이 컴펜세이션을 가장 많이 받는 CLO들에 대한 랭킹이 쭉 100명까지 나와 있는 게 미국 잡지에 돼 있는 거를 한국 신문에서 그거를 이제 소개를 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보고 이런 Chief Legal Officer라는 것도 있구나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컬렉션을 계속 하다가 이제 제 연구실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중요한 이게 이슈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이제 오피스 메이트였던 여기 이제 공저자인 지금은 이제 수니 버팔로의 교수로 계신 서기노 박사한테 하고 얘기하다가 야 이거 논문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이제 그 친구하고 같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 뭐 모을 거냐 이런 거 얘기하다가 데이터 그리고 이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노병탁 교수님한테 이제 가서 이야기했더니 노병탁 교수님도 그 아이디어 좋다. 그래서 한번 프로젝트를 해보자 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그당 2001년에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JAE에 나온 게 2012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논문이 퍼블리시돼서 나올 때까지 한 10년 정도 걸린 프로젝트를 했는데 요거는 그 후속 프로젝트 중에 이제 제 학생이었던 지금은 이제 그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학의 교수로 가 있는 유재윤 박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걸 해보면 어떻겠냐 서제스트를 해서 같이 이제 하게 된 프로젝트인데 제가 굳이 이걸 선정한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생소하고 그리고 아마도 이 감사라는 부분도 또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이 논문을 발표하기로 생각한 게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무심코 지나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그걸 주의 깊게 관찰하면 굉장히 중요한 리서치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그게 궁극적으로 사회에 이렇게 그 중요한 의미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리서치가 기존에 이제 페이퍼를 쭉 읽다가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페이퍼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 제너럴 카운슬이라는 이 프로젝트 자체는 이렇게 신문 기사를 읽고 그걸 가지고 아카데믹 리서치에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결국 이제 탑저널 퍼블리케이션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시작을 해서 이 제너럴 카운슬 토픽을 가지고 우리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후속 연구를 계속했는데 그래서 탑저널에 그 우리 페이퍼 말고도 자아에도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JA에 또 하나 나왔고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나왔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이걸 탑저널에 계속 퍼블리케이션을 했고 세컨티어에도 여러 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있는 내용들을 보고 그걸 아카데믹 리서치에 얼마든지 연결을 시켜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주제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 특히 이제 박사과정 내지는 이제 이 대학원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이 논문을 선정했습니다. 논문에서 그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논문은 이제 저하고 그 박사과정 시절부터 같이 공부를 했던 지금 수니 버팔로에 있는 서기노 교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재직하면서 제 밑에서 이제 박사 공부를 했던 지금은 이제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 대학에 있는 유재윤 교수하고 같이 셋이 공조를 한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박사과정 지금 여기 대학원생 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제가 카이스트에 처음 갔을 때가 2007년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카이스트의 그 회계학 박사과정은 거의 이제 졸업생이 전혀 없었고요. 한 명도 없었고 이제 막 졸업할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 그 상황이 어땠냐면 그 당시 아마 그 서울대에서 회계학 박사를 하고 홍콩 쪽에 아니에요. 그 당시도 서울대도 아마 없었던 거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한국에서 박사를 하면 한국 대학에 이제 교수로 가든가 연구원으로 가는 게 이제 당연시되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가서 그 카이스트에 부임해서 보니까 그 뭐 상황이 우리가 여기서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해도 얼마든지 외국의 대학 교수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박사학위를 받으면 국내에 오히려 지금은 상황이 변해서 국내에서 대학교로 가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외국으로 가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이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서 잡을 생각하지 마라. 처음부터 목표를 졸업하고 해외 대학의 교수로 갈 걸 목표로 삼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첫 졸업생은 미국에 있는 뭐 티칭 스쿨이고 거기 갔고 그다음에 이 학생은 그 에라스무스 네덜란드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호주로 가고 그래서 우리 졸업생이 지금까지 한 20여 명 박사 졸업생이 20여 명 되는데 지난번에 카운트를 해봤더니 한 16, 17명 정도가 해외 대학의 교수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을 어떻게 꾸느냐 이게 자신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으니까 현재 뭐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현재 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들의 뒤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더 큰 목표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목표가 더 높으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나중에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제자 네덜란드에 있는 그 에라스무스 대학은 그 연구 중심 대학이고 에라스무스의 이제 굉장히 좋은 대학 중에 네덜란드의 좋은 대학 중에 하나예요. 이런 대학교에 교수로 가 있는 제자와 같이 쓴 논문이라서 이 논문을 이제 선정하게 됐습니다. 자,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이거는 이제 그 최고 경영 탑 매니지먼트 팀의 제너럴 카운슬 법무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는 경우에 그 감사인이 이제 고잉 컨선 오피니언이라고 해서 계속 기업 가정, 회계에서는 이제 계속 기업을 가정하잖아요. 감사를 할 때, 그 다음에 가치를 평가할 때 이 기업이 영속적으로 그 영업 활동을 할 거를 가정한 상태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감사를 실행할 때 항상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이 계속해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1년 이내에 그렇지 않을 거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판단에 대한 의견을 내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고잉 컨선 오피니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계가 있느냐, 영향을 주느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리서치 퀘스천은, 그러면 그 감사인이 탑 매니지먼트 팀의 그 제너럴 카운슬이 있으면 감사인들이 이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줄까 말까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느냐. 그래서 그게 이 제너럴 카운슬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 사이에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를 리서치 퀘스천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결과를 미리 소개를 드리면 탑 매니지먼트 팀의 제너럴 카운슬에 있는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이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적게 받는다. 계속 기업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다 하는 의견을 더 적게 받는다 하는 결과를 발견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이 제너럴 카운슬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너럴 카운슬이 계속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야. 사실은 나쁨에도 불구하고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 기업으로 활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 회사는 좋아. 계속 이런 잘못된 정보를 주면 그러면 그걸 믿고 회계 감사인이 그러면 그런 그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적게 주면 그거 자체가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정확성이 얼마나 높으냐 하는 걸 봐서 오디터 이제 에러에는 타입 1, 타입 2 에러가 있는데 타입 1 에러는 false alarm이라고 해서 이 기업은 그 계속 기업 가정을 충족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그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줬는데 이 기업이 결국 뱅크럽트 안 해요. 그러면 잘못된 알람을 인베스터한테 준 거죠. 그거 이제 과연 이 제너럴 카운슬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을 비교를 해봤더니 폴스 알람이 훨씬 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너럴 카운슬 기업의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적게 주지만 그 적게 준 게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는. 그리고 두 번째 에라 체크는 또 뭐를 해야 되냐 하면 그 타입 2 에라 이거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여간 그 제너럴 카운슬이 여러 가지 이 인포메이션을 줘서 그걸 믿고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적게 줬는데 그 기업이 그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안 받은 그런 기업이 결국 뱅크럽트 하면 그 주어진 인포메이션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연 미스드 알람이 그걸 이제 미스드 알람이라고 했어요.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안 줬는데 뱅크럽트예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줬어야 되는 기업인데 안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미스드 알람이라고 했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제너럴 카운슬이 정보를 제대로 그 나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서 첫 번째 결과가 나왔다면 타입 2 에러가 증가할 거예요. 타입 2 에러가 증가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두 그룹 사이에 타입 2 에러는 증가하지 않고 타입 1 에러만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줬다 하는 걸 결과를 봐서 이게 제너럴 카운슬이 정보를 의도적으로 좋은 정보만, 나쁜 정보는 이렇게 배제하고 좋은 정보만 줘서 오디터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오디터는 제대로 정확한 판단을 해서 그런 잘못된 그 판단을 한 게 아니다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본 게 실제로 그러면 이 제너럴 카운슬이 그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이 모니터링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그 인터널 컨트롤 부분을 봐서 여러분들 뭐 익히 아시겠지만 그 2000년도에 그 엔런 사태 이후에 2002년도에 삭스가 이제 발효가 됐잖아요. 그 삭스의 요건 중에 하나가 그 오디터들이 인터널 그 각 기업들의 인터널 컨트롤에 대해서 이게 그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널 컨트롤이 굉장히 약하다, 이 기업은 약하다, 아니면 뭐 잘 돼 있다 하는 의견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제너럴 카운슬에 있는 펌들이, 제너럴 카운슬에 있는 탑 매니지먼트 팀에 있는 펌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 인터널 컨트롤이 문제가 있는
오피니언을 받는 정도가 어떠냐 하는 걸 비교해 봤더니 그게 현저하게 더 적더라.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파인딩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제너럴 카운슬 그 법무실장, 한국어로 치면 법무실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법무실장이 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한다고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미국 기업의 경우에는 이 환경이 우리 국내 기업과는 조금 다른 게 우리는 익히 뭐 법무실장 그러면 뭐 법무실장은 회사에서 뭐 무슨 문제가 뭐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거 뒤치다꺼리 하는 역할 이외에 뭐 얼마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 제너럴 카운슬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샘플에서도 보듯이 우리 샘플은 이제 보덱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는데 거기서 보면 미국 기업의 한 50% 이상이 보덱스 샘플의 50% 이상이 이 법무실장이 탑 매니지먼트 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을 그룹 디시전 메이킹하는 그 탑 매니지먼트 팀에 포함이 되고 이거 여기에는 이제 좀 사이즈가 작은 기업들도 많이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보덱스에는 그거 말고 사이즈가 좀 큰 기업들 이 포함되어 있는 그 컴퓨스탯에서 컴펜세이션 데이터만 따로 모아놓은 이기제크 컴프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는 1993년부터 이제 쭉 모아놓은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는 뭐냐면 모든 기업의 그 컴펜세이션을 제일 많이 받는 5명에 대한 컴펜세이션을 리포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탑 매니지먼트 팀 전체가 아니라 highly compensated top 5 executive들에 대한 컴펜세이션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어떤 기업들이 모여 있냐면 S&P 1,500라 그래서 여기에는 S&P 500 큰 기업 500개, 그 다음에 미드캡 600개인가 그렇죠. 그리고 스몰캡 400개. 그래서 relatively 하여간 사이즈가 큰 기업들 1,500개 기업들인 거거든요. 미국의 상장사 중에. 그 기업을 가지고 보았더니 한 40% 정도, 40% 이상이 5명 안에 이 제너럴 카운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 제너럴 카운슬이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2005년 6년 정도 당시에 제가 그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시티그룹의 경우에는 이 변호사, 사내 변호사 고용하고 있는 사내 변호사가 한 1,500명 정도 되고요. G 경우에는 그 당시에 1,200명인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그래서 이 서구 사회에서는 이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서구 사회는 이 계약 관계에 의해서 대부분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실제로 중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너럴 카운슬은 다른 이 탑 매니저들과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탑 매니저들은 회사에 고용이 돼서 회사의 그 밸류를 높이도록 역할을 부여받고 있지만 제너럴 카운슬은 그런 매니저의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로여로서의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걸 제지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이 같이 주어져요. 일반 매니저와는 달리. 그래서 제너럴 카운슬은 기본적으로 게이트키퍼,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역할도 주어지고 반면에 어드바이저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역할이 같이 주어져요. 다른 매니저들과는 달리.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게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보았더니
이 게이트키핑 롤의 역할이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펌 밸류를 높여준다 하는 연구 결과는 이 자골린저, 이거는 2011년에 이제 퍼블리시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워킹 페이퍼를 보고 이 자골린저, 뭐 데빗 라커, 뭐 이런 사람들이, 데빗 라커는 스탠포드 교수님이신데, 이런 분들이 우리 워킹 페이퍼를 보고 논문을 써서 퍼블리시는 1년 먼저 됐어요. 출간은 1년 먼저 됐는데, 이건 자해된 페이퍼인데, 제너럴 카운슬이 그 탑 매니저 팀에 있으면 이 인사이더 트레이딩이 있을 때 매니저들이 인사이더 트레이딩을 할 때 훨씬 더 인사이더 트레이딩이 더 적고, 그 다음에 있다 할지라도 그 프로핏이, 인사이더 트레이딩을 통한 프로핏이 훨씬 더 적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그게 곽 에달 2012년에 JAE에 나온 페이퍼인데, 요거는 어닝스 포캐스트, 매니지먼트 어닝스 포캐스트를 제너럴 카운슬이 있으면 더 많이 하고, 특히 네거티브 뉴스를 더 많이 하더라. 왜냐하면 그 투자자 그룹과 경영자 사이에 그래서 인포메이션 에이시메트리를 줄여주고, 그리고 네거티브도 더 뉴스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더 그런 매니지먼트 포캐스트가 더 정확하더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니지먼트 포캐스트가 공시가 됐을 때 시장의 반응이 훨씬 더 스트롱하더라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 기업들의 매니지먼트 포캐스트가 훨씬 더 크레더빌리티가 높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훨씬 더 높더라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핫킨스 에달은 그 어닝 미스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뭐 과거에 에러가 있다든가 뭐 문제가 있었던 어닝을 나중에 이제 발견하면 이제 다시 리스테이트 하잖아요. 그런 게 훨씬 더 이 제너럴 카운슬이 탑 매니지먼트 팀에 있는 기업과 아닌 기업을 비교했더니 미스 스테이트먼트가 훨씬 더 적더라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키핑 롤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논문들은 어드바이저리 롤 내지는 심지어 이 퍼실리테이팅 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심지어 위법에 가까운, 그러니까 법을 잘 아니까 그걸 잘 피해서 위법에 가까운 그런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제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드바이저리 내지는 퍼실리테이팅 롤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래서 그 제너럴 카운슬이 탑 매니지먼트 팀에 있는 경우에는 텍스 어보이던스 비헤이비어를 더 많이 하더라. 그리고 이 회계 기준 안에서, 갭 안에서의 어닝스 매니지먼트를 더 한다는 결과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크레딧 마켓에서 봤더니 이런 그 탑 매니지먼트 팀에 제너럴 카운슬이 있으면 그런 위법에 가까운 일을 더 많이 하니까 그런 기업들은 더 리스크가 더 높아져서, 그래서 크레딧 마켓에서 이게 이 채권자들이 평가를 더 박하게 해서 크레딧 레이팅이 더 안 좋아지고, 그리고 또 코스트 오브 뎃이 더 높아지더라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다 같이 실행한다는 걸 엠피리컬리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게이트키핑 롤 그리고 이 퍼실리테이팅 롤을 둘 다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기존 리터러처에서. 그러면 이제 이 고잉 컨선 오디트 오피니언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회계 기준은, 재무회계 기준은 이제 기업이 계속 영속적으로 영업 활동을 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이제 그 장부에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치 평가도 하고 그런 거를 하죠. 그래서 이 계속 기업 가정, 고잉 컨선 어썸션이 굉장히 중요한 어썸션이에요. 그래서 감사인이 감사를 할 때 항상 이
고잉 컨선 언서튼티가 있는지, 고잉 컨선에 관한 언서튼티가 있는지, 그러면 그런 징후가 보이면 매니저들한테 그렇지 않다는 거를 그 에비던스를 보이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에비던스들을 다 이제 증거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잉 컨선 언서튼티에 대한 의심이 가시지 않으면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받으면 굉장히 주가가 떨어지겠죠. 위험한 기업이니까 잘못하면 망할 수 있으니까 주가가 이제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전문가의 판단의 영역이에요. 뭐 이게 있으면 자동적으로 고잉 컨선 오피니언이 나가고 없으면 안 나가고 이게 아니라 전문가의 판단의 영역인 거예요. 이게 이제 미래에 이 기업이 영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판단이니까 여러 가지 걸 가지고 결국 그러냐 아니냐 0-1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그레이 에어리어에서 굉장히 이제 그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기존 리터러처는 그러면 이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건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뭐 기업 고유의 특성, 뭐 예를 들면 이제 부채 비율이 높다든가 뭐 이런 기업 고유의 특성, 아니면 그 오디터의 특성,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이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받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징후가 보였을 때, 그러면 이런 그런 리스크가 높아졌을 때 이거를 리스크를 피해 나갈 수거나 아니면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매니저들의 플랜,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고잉 컨선 리스크가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한 이거를 피해 나갈 수 있는 플랜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플랜에 대해서 이 기존의 연구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개 정도의 페이퍼가 이 리스트럭처링 플랜에 대해서 오디터가 판단을 해서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내리는데 그런 판단을 내린다. 특히 이게 이제 쇼텀, 롱텀 캐시플로우에 대한 그 플랜을 자세히 짠 기업들만 이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피해 나간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파이낸셜리 이제 디스트레스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니까 고잉 컨선 리스크가 높은 경우에 그걸 회복하는 그런 플랜을 이제 디자인하는데, 그럼 누가 그걸 디자인하냐? 매니저가 한다 그랬죠. 그게 이제 CEO 혼자 하는 거냐? CFO 혼자 하는 거냐? 그리고 이제 이거를 플랜만 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제 실행하는 거. 이게 다 결국은 탑 매니지먼트 팀이 다 같이 인발브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뭐 CEO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 탑 매니지먼트 팀이 같이 인발브해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고잉 컨선 오디트 오피니언 리서치의 그 트렌드 안에서 리터처를 이제 찾아보면 이 탑 매니지먼트 팀의 특징, 캐릭터리스틱스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페이퍼는 없어요.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코엔 같은 경우는 이 탑 매니지먼트 팀이 이제 굉장히 이제 오디터의 그런 오피니언 디시전 메이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다큐멘트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런 걸 실증적으로 그러냐 하는 걸 본 논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너럴 카운슬이 이런 제너럴 카운슬만이 다른 탑 매니지먼트 멤버와 달리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게이트키핑 롤과 어드바이저리 롤 두 가지 이제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그 매니저인 제너럴 카운슬이 만약에 탑 매니지먼트 팀에 포함이 되면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리서치 퀘스천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오디트 스탠다드, PCAOB에서 발간한 오디트 스탠다드를 찾아봤더니 거기에 이제 제가 여기 리스트를 한 리스트 여기서는 아니 되는데 여기다 해봐야 소용이 없군요. 이쪽으로 해야.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게 하이라이트가 올라. 이게 안 되는구나. 보면 회계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그 리걸 카운셀, 제너럴 카운셀, 칩 리걸 오피서 이런 걸 다 이게 같이 써요. 인터체인저블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보면 AS 2415 오디팅 스탠다드 2415 여기 보면 Inquiry of an entity's legal counsels about litigation, claims and assessments. 오디터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봤더니 이 클라이언트 로이어한테 레터를 보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컨택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AI 17 보면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 보면 Audit Inquiry Letters should be sent to those letters. 보내야만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They should consult with the client's in-house legal counsel. 만약에 오디터가 오디트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심각한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그거를 in-house legal counsel, 그 사내 변호사와 이걸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should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회계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인하우스 카운슬, 사내 변호사로부터 얻기도 하고 심지어 제공도 해야 돼요. 이걸 require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오디터와 사내 변호사 사이, 제너럴 카운슬 사이에 인터랙션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감사 과정 중에서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하이파서시스 디벨롭먼트 부분을 보면 우리는 이제 뭐 아까 본 것처럼 오디터가 이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좀 더 적게 낼 거다. 제너럴 카운슬이 탑 매니지먼트 팀에 있으면. 왜냐하면 그 이유를 첫 번째 보면 제너럴 카운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게이트키핑 역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리터를 조금 찾아봤더니 제너럴 카운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시그널, 워닝 사인을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찾아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 리터러처에서 보면 그 회사가 이런 파이낸셜 프로블럼을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디텍트해서 액션을 취하면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더 회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 카운슬이 게이트키핑 역할을 제대로 잘하면 빠른 시간 안에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뭔가 잘못된 문제들을 빠른 시간 안에 고쳐서 그 기업이 회복해서 영속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파이낸셜리 디스트레스된 상황의 경우에는 매니저들이 이 침몰하는 배에서는 쥐들이 빨리 탈출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업이 잘 안 되고 뭔가 그런 상태에 있으면 매니저들의 그 기회주의적인 행동이 훨씬 심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너럴 카운슬을
가능하면 그런 opportunistic한 behavior를 못하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의무가 사람이 의무가 있다고 무조건 다 하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지만 제너럴 카운슬에게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게, 이 제너럴 카운슬의 여기 제가 에이시메트릭 로스 펑션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기업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했어요. 리스키한 프로젝트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어. 그러면 그거를 변호사가 잘해서 그랬다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기타 다른 매니저들에게 그 공이 돌아가요. 반면에 뭔가 일을 벌였는데 잘못됐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블레임을 훨씬 다른 매니저들에 비해서 변호사는 떠안게 돼 있어요. 직책상.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모니터링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매니저들에 비해서 모니터링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로스 펑션이 에이시메트릭한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들이 특히 파이낸셜리 디스트레스 된 경우에는 그 리커버리 플랜을 잘 진행해서 그거를 잘 성공적으로 해서 리커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할 이유와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죠. 다른 매니저들에 비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역할을 충실히 실행을 했다면, 여기 이제 그래프를 이제 2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파란색의 그래프를 보죠.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 이 왼쪽에 마이너스 1.0이라는 곳에 이렇게 쭉 점을 쳐주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이 음영을 넣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오디터들이 그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기계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판단을 통해서, 이게 프로페셔널한 판단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결국을 실패할 거다 하는 건 이 밑에 그 가로축을 보면, 이 파이낸셜 스테이터스가 마이너스 1 이하로 가면 망할 거다 하는, 그게 이제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확률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 마이너스 1 이하로 떨어질 그런 프로버빌리티가 얼마 이상이면, 그 프로버빌리티가 얼마 이상이면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주는 거고, 그게 얼마 이하면, 그 이하로 떨어지면 그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기업이 이렇게 파란 이 디스트리뷰션이, 저 파이낸셜 스테이터스가 저렇게 이 가로축에 리얼라이즈 될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만약에 제너럴 카운슬이 아까 이야기한 그 워닝 사인을 얼리 디텍트 해가지고 적합한 리액션을 취하면, 그러면 이 디스트리뷰션이 오른쪽으로 시프트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이 바뀔 거예요. 같은 분산이다 할지라도 오른쪽으로 시프트 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0 밑에 그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프로버빌리티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받을 확률이 떨어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교수님, 제가 아까 질문을 가운데 하라고 하셔가지고 좀 이해를 위해서, 저 그림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이 뭐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한다면, 지금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그 뭐 부채 비율이 되든 어떤 것은 파이낸셜 스테이터스, 저 마이너스 1로 내려가면 이제 여기서 probability는 그 마이너스 1.0에 있는 기업들이 분포에 있을 확률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이너스 1인 기업이 망할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 확률은 누르시고, 예. 이 확률은 이 PDF 펑션이거든요. PDF 펑션이니까
마이너스 1 이하로 가면은 이제 망한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파이낸셜 스테이터스가 뭐 이하로 가면 이 기업은 망할 거야 하는 오디터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이 마이너스 1 이하로 떨어질 프로버빌리티는 이 PDF 펑션의 이 밑에 에어리어가 프로버빌리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CDF가 아니라 PDF니까. 그래서 일반 기업이 그냥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저 파란 식으로 분포가 돼 있어요. PDF가 저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되는데 일반 기업의 경우 만약에 제너럴 카운슬이 모니터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안 좋은 사인을 얼리 디텍트해서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저게 오른쪽으로 시프트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mean effect라고 하는데 mean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폼 예를 들면 뭐 mean form value가 0에서 뭐 0.8로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오디터의 생각은 뭐냐면 그 기준은 뭐냐면 이 폼 밸류가 마이너스 1.0 이하면 회사가 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프로버빌리티가 예를 들면 뭐 10% 이상이야. 그러면 나는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낼 거야. 그러면 처음에 파란색 밑에서는 저게 12%였어요. 저 에어리어가. 그래서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낼 상태였는데 제너럴 카운슬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오른쪽으로 시프트해서 저 회색 그레이 에어리어가 만약에 그게 0.7로 떨어졌어요. 10% 그러니까 7%로 떨어졌어요. 10% 미만이 됐어. 그러면 이 probability가 내가 생각하는 1.0 이하로 떨어질 probability가 내 기준으로 10%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그 전에는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낼 기업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시프트해서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안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제가 이해한 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같은 부채 비율, 만약에 뭐 지금 현재 뭐 부채 비율 300%다.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리걸 카운슬이 탑 매니지먼트 없는, 그게 이제 파란색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럴 경우는 망할 확률이 저 회색과 파란색을 합친 영역이라서 더 높은데 그 리걸 카운슬이 있으면 회색 부분, 그러니까는 망할 확률이 더 낮다. 같은 부채 비율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고잉 컨선 그 오피니언을 안 낼 거다. 지금 그런 얘기신 거죠? 예, 맞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은 같은 부채 비율인데도, 그렇죠? 지금 파이낸셜 스테이터스가 같은 파이낸셜 스테이터스인데도 이 제너럴 카운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망할 확률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예. 이 고잉 컨선 오피니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부채 비율 얼마 이하 뭐 이상이면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파이낸셜 스테이터스라고 했는데 저거를 오히려 펌 밸류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펌 밸류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펌 밸류는 뭐 부채 비율 한 가지 뭐 이것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그 기업의 펌 밸류가 뭐 마이너스 1.0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망할 거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주겠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종합해서 판단해 보니까 이 파란 기업의 경우에는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돼서 그 아래 그 마이너스 1.0 아래 에어리어가 마이너스 1.0 이하로 떨어질 프로버빌리티인데 그게 이제 파란색하고 회색을 다 합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15%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오디터의 기준은 이 기업이 마이너스 1.0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10% 이상이면 나는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주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디시전 룰이에요. 오디터의 디시전 룰이에요. 10% 이상이면. 근데 저 밑에 파란 거 플러스 회색
에어리어의 합이 15%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고잉 컨선 오피니언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제너럴 카운슬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너럴 카운슬이 모니터링 롤을 아주 타이트하게 역할을 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한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하면 펀 밸류가 마이너스 1.0으로 떨어질 확률은 저 회색 면적만인 거예요. 그게 0.7%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디시전 룰인 10%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잉 컨선 오피니언이 안 나간다는 거죠.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그 코멘트를 드린다면, 저게 지금 이제 망할 확률이라고 저기 표시를 해주신 거잖아요. 조금 컨퓨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란색하고 회색만 비교하면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확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마이너스 1.5로 가면 그 확률이 더 낮아지잖아요. 망할 확률이.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저 그림을 이게 그 레이블링을 그 레이블링을 파이낸셜 스테이터스보다는 펌 밸류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펌 밸류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에 가설 부분에서 그러면은 왜 제너럴 카운슬이 있으면 망할 확률이 이제 적으냐? 그냥 저는 그냥 아까 부채 비율은 이제 그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하나로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같은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 뭐 펀 밸류든지 뭐든지 같은 부채 비율이라고 했을 때 제너럴 카운슬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지금 가설의 이유는 같은 부채 비율 300%라고 하더라도 제너럴 카운슬이 있으면 우리 회사가 위험하다, 이거를 더 빨리 이렇게 디텍트를 하니까 뭔가 조치를 막 할 거니까 망할 확률이 적을 것이다. 그래서 고잉 컨선을 적게 한다. 그거고, 두 번째는 저거를 조금 이해를 못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왜 같은 부채 비율인데 뭐 간단하게 그냥 부채 비율이라고 한다면 같은 부채 비율인데 제너럴 카운슬이 있으면 왜 오디터들이 더 적게 그러니까 망할 확률이 적을 거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저게 뭔 거죠? 여기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를 조금 더 이제 그러면 그런 역할을 왜 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그 조금 더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연결되는 내용이고, 그걸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면 결국 제너럴 카운슬이 있으면 제너럴 카운슬이 그 모니터링 역할을 타이트하게 하면 펌 밸류를 증가시켜서 이 같은 디스트리뷰션이라 할지라도 같은 리스크를 갖고 있는 회사라 할지라도 이 디스트리뷰션을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해서, 그래서 이제 프로바빌리티를 줄여서 오디터가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줄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요 다른 이유 하나는 크게 보면 이제 앞에 내용과 요 두 번째 내용이 이제 좀 구분이 되는 내용인데, 먼저 이제 그 기존 리터러처에서 보면 오디터가 그 기업의 그 고잉 컨선 리스크에 대한 언서튼티가 높아지면, 그래서 정보가 잘 없어요.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잘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언서튼티가 높아지면 오디터는 그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나중에 그냥 클린 오피니언을 줬다가 망하면 자기한테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크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더 컨서버티브하게 디시전 메이킹을 한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은 그러면 이 제너럴 카운슬이 있으면 더 적게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줄 거라고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오디터는 제너럴 카운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제너럴 카운슬은 이
기업의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슈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론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컨트랙트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컨트랙트라든가 아니면 리스트럭처링을 하게 되면 종업원들을 그 레이오프를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 또 법률적인 이슈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이 많은 경우에 제너럴 카운슬이 보드 멤버로서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거기에 이제 코퍼레이트 세크레터리라고 해서 회의에 들어가서 뭐 회의록을 작성한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이제 제너럴 카운슬이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보드 미팅에서 오고 가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제너럴 카운슬이 그 오디터에게 정보를 제대로 전달을 해서 언서튼티를 줄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예를 가지고 왔는데 그 일렉트로 사이언티픽 인더스트리라는 곳에 제너럴 카운슬로 근무를 했던 이슬만이라는 사람이 SEC에서 이제 소송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직접 그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오디터에게 전달을 하지 않았어요. 오디터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소송을 당했어요. 이 사람이 직접 그 불법 행위에 가담한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정보를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보드나 아니면 이사회나 아니면 외부 감사인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송을 당하는 그런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그 오디트 그 스탠다드에서 보면 오디팅 스탠다드에서 보면 그 오디터가 이 제너럴 카운슬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많은 정확한 정보를 얻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서 정보를 제공을 안 하면 이런 법적 소송을 당한다는 거죠. 이렇게 제너럴 카운슬이 있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을 받는다면 언서튼티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언서튼티가 줄어들면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아까 그 그래프에서 그 펌 밸류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이 분산이 언서튼티가 줄어들어서 분산이 줄어들어서 이 probability가 마이너스 1.0 이하로 떨어질 probability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적게 받는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예, 죄송합니다. 교수님, 예, 죄송합니다. 그 세 번째 이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이제 더 정확한 정보 혹은 더 많은 정보를 그 오디터한테 줌으로 해서 오디터가 가지고 있는 그 uncertainty 혹은 뭐 information estimate를 줄여줘서 고잉 컨설이 적게 나간다 이런 건데 만약 저게 맞다면 그러면 이 고잉 컨선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져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미스트 알람에 대한 확률이 제너럴 카운슬이 있는 회사가 더 높아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똑같은 기업인데 한 군데는 제너럴 카운슬이 있고 한 군데는 제너럴 카운슬이 없어요. 그래서 제너럴 카운슬이 있는 기업은 둘 다 똑같이 위험한 회사인데 굉장히 정보를 많이 주는 거죠. 많이 주게 되면 오디터가 그래 뭐 많이 들었으니까 고잉 컨선을 안 준다라고 했다고 하면 지금 세 번째 이유만 생각한다면 두 개가 지금 망할 확률이 똑같으니까 그 고잉 컨선을 안 받은 기업이 망할 확률이 더 높아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과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타입 2 에라도 제너럴 카운슬에 있는 펌의 경우 타입 2 에라도 더 낮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더 낮아야 더 낮아야죠. 왜냐하면 인포메이션이 더 정확하니까 미스드 알람이 높아지는 미스드 알람이 높아진다고요? 왜냐하면은
그 회사는 고잉 컨선을 줬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제너럴 카운슬의 어떤 말빨 때문에 고잉 컨선을 안 준 거니까. 근데 이게 주어지는 인포메이션이 여기서 여기 하이퍼테시스 디벨롭먼트 하는 데서 이야기하는 이 인포메이션 준다는 거는 truthful 인포메이션을 준다는 거예요. 파지티브 뉴스만 주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 뉴스도 시적절한 시점에 준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네거티브 뉴스는 위드홀드하고 굿 뉴스만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아규하는 건 이 트루스풀하게 그게 파지티브 뉴스든 네거티브 뉴스든 시적절하게 제공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다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오디터가 제너럴 카운슬이 있는 펌의 경우에는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더 적게 줄 거다. 하지만 이제 이게 정말 그래서 이게 정보를 제대로 줘서 이 고잉 컨선 오피니언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주는 거냐 하는 것도 이제 프랙티컬한 이슈인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텐션을 주기 위해서 아까 본 것처럼 제너럴 카운슬이 이 게이트키핑 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퍼실리테이팅 롤도 하기 때문에 롤을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정보를 항상 정확한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말빨로 그러니까 좋은 정보만 주고 나쁜 정보는 위드홀드 할 수 있으니까 오디터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보를 무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하이퍼테시스가 항상 당연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엠피리컬 퀘스천이다. 제가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아까 그 프리뷰를 보여주셨으니까 파인딩을 그거를 이제 다 종합해 보면 결국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하이퍼테시스에 따르면 그 제너럴 카운슬이 있는 회사가 고잉 컨선을 받을 확률이 적고 결국 그게 맞다, 그 정보가 정확하다, 그 판단이 정확하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까지의 파인딩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저 가설은 제너럴 카운슬이 있는 회사가 망할 확률이 적다. 뭔가 같은 가설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러면 제너럴 카운슬이 있는 회사가 망할 확률이 적으냐?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인터널 컨트롤 위크니스를 보여준 이유가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제너럴 카운슬이 항상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역할을 하면 사실은 타입 2 에러도 왜냐하면 네거티브 인포메이션도 주고 정확하게 타임리하게 주고 그러니까 타입 2 에러도 사실은 더 낮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엠피리컬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이제 우리는 기본 샘플이 financially distressed 펌만 가지고 했어요. 그 전체 펌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financially distressed 펌은 기존 리터러처를 따라서 전년도 어닝이 로스가 났든가 아니면 그 operating cash flow가 CFO가 마이너스인 둘 중에 하나가 해간 마이너스인 기업의 경우 financially distressed 펌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non-financial or regulated than industry, finance나 아니면 utility industry 다 빼고 뭐 그래서 이제 남은 샘플이 12,887개.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켓 베리어블을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스탁 리턴이나 리턴 발라탈리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마켓 베리어블이 없는 경우 빼면 1,946개를 가지고 이제 엠피리컬 테스트를 했는데,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보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13,000여 개의 샘플 중에서 한 10% 조금 넘게 이 기간이 뒤로 갈수록 이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받는 기업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한 10% 정도, 10% 조금 넘게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샘플 중에 제너럴 카운슬이 탑 매니지먼트 팀에 있는 기업들이 전체 평균적으로 50%가 약간 상회하게 제너럴 카운슬이 탑 매니지먼트 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서머리 스태티스틱스는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고, 하나 이상한 거는 뭐 빅4 오디터가 빅4인 경우가 60%가 채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파이낸셜리 디스트레스드 된 펌들만 우리가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한 거의 90% 언저리에서 빅4 오디터가 이제 90% 언저리 되는데, 이 샘플의 경우에는 한 60%가 조금 안 되는데, 이거는 기존 파이낸셜리 디스트레스 된 펌만 가지고 했을 때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리서치 디자인은 이제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GCO가 이제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받느냐 아니냐 1-0인 거고, 그리고 이제 펌 캐릭터리스틱스, 그 다음에 오디터 캐릭터리스틱스,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팩터, 그 다음에 마켓 팩터 이런 걸 컨트롤하고, 탑 매니지먼트가 제너럴 카운슬이 탑 매니지먼트 팀에 있느냐 없느냐인 이 베타1, CGC TMT의 코이피션트 베타1이 가설에 따르면 이게 네거티브여야 이제 가설을 서포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컬럼 1은 마켓 베리어블을 컨트롤한 경우고, 컨트롤 안 한 경우고, 컬럼 2는 컨트롤 한 경우거든요. 두 컬럼 모두 여기서 마이너스로 시그니피컨트한 결과를 보여주고, 이걸 이제 뭐 이코노믹 시그니피컨스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odd 레이셔로, 그랬더니 이 제너럴 카운슬이 있는 기업이 없는 기업보다 한 20% 정도 적게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런 리서치가 탑 매니지먼트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리서치가 이제 여러분들 다 많이 이제 보셨듯이 인더저너티 이슈가 굉장히 이제 취약해요. 그래서 인더저너티 이슈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문제인데, 이 페이퍼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긴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한 건 프로펜서티 스코어 매치. 이거는 이제 이 observable variable의 회사의 캐릭터리스틱스 때문에, 이 제너럴 카운슬이 아니라 다른 캐릭터리스틱스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걸 이제 컨트롤 해주기 위해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프로펜서티 스코어 매치를 해서 봤더니 여전히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업저버블한 거고, 그거 이외에도 또 인더저너티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게 리버스 코잘러티 문제를 여기서는 다루고 있는데, 자, 파이낸셜리 디스트레스 됐기 때문에 제너럴 카운슬을 하이어해서 그 다음에 고잉 컨선 오피니언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래서 이제 과거 2년 사이에 제너럴 카운슬이 탑 매니지먼트 팀에 들어온 기업들은 빼고, 그 전부터 제너럴 카운슬에 있었던 기업만 가지고 봤더니 여전히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게 이제 타입 1, 타입 2 에러인데, 타입 1은 이게 wrong signal이라, wrong 알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본 이제 샘플이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받은 기업들만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한 거고요. 그래서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받았는데 디펜던트 베리어블은 실제 뱅크럽트 됐느냐, 그 확률을 본 거예요.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받고 실제 뱅크럽트가 돼야 그게 100% 정확한 거죠.
고잉 컨선 오피니언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이 봤더니 제너럴 카운슬이 탑 매니지먼트 팀에 있는 경우에는 없는 기업보다 더 정확도가 더 높다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 2에서는 타입 2 에러를 봤는데, 이거는 이제 이 기본 샘플이 뱅크럽트 된 폼이에요. 뱅크럽트 된 폼인데, 그러면 그 전에 뱅크럽트 되기 전에 실제로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받았느냐 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고잉 컨선 오피니언이에요. 그래서 두 기업을 봤더니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사실 아까 우리가 주장한 그 논리에 따르면 사실은 타입 2에라도 더 정확해야, 제너럴 카운슬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타임리 트루스풀하게 한다면 정확도를 높여줄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디터가 프로페셔널 스캡티시즘,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그걸 이제 발휘를 해서 제너럴 카운슬이 만약에 굿뉴스는 쭉 릴리즈하고 배드 뉴스는 위드홀드 했을 때 그걸 적절하게 잘 판단을 한다는 거죠. 무조건 제너럴 카운슬만의 말만 믿고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적게 주지는 않는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적게 받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런 제너럴 카운슬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오디터한테 오디트를 더 많이 줘서 브라이브를 줘서 좋은 오피니언을 받기를 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기존 리터러처에서 본 애브너멀 오디트 피, 그걸 계산을 해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오디트 피를 더 많이 주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느냐 하는 걸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 애브노멀 오디트 피가 이 결과를 드라이브 하는 건 아니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너럴 카운슬이 있는 경우에. 다음은 이제 제너럴 카운슬, 아까 말씀드린 제너럴 카운슬이 코퍼레이트 세크레터리를 이제 겸하는 기업도 있고 안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코퍼레이트 세크레터리라는 게 주로 이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보드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드 미팅에 들어가서 그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 뭐 회의록을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이사들에게 연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이제 코퍼레이트 세크레터리들이 이제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더 정보를 많이 접하고 그다음에 파워도 더 세겠죠. 그래서 세크레터리를 근데 우리 샘플에서 제너럴 카운슬이 세크레터리를 겸하는 경우가 한 80% 정도 돼요. 80%가 조금 안 됐던 거로 기억하는데, 구분해서 봤더니 우리 결과를 드라이브하는 건 결국 이 코퍼레이트 세크레터리를 겸임하고 있는 제너럴 카운슬,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는 그런 제너럴 카운슬이 이 결과를 드라이브한다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결과를 이제 크로스 섹셔널 어널리시스를 했는데, 오디터별로 이 유능한 오디터일수록 제너럴 카운슬과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하고,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해석력도 더 좋을 거다. 그렇지 않은 오디터보다. 그래서 이제 이 샘플을 유능한 오디터 그룹과 그렇지 않은 오디터 그룹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오디터 그룹을 우리는 빅4를 기준으로 빅4 오디터와 non 빅4 오디터로 나눠서 봤더니 빅4 오디터 그룹에서만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유능한 오디터를 구분할 때 오피스 레벨 인더스트리 리더, 여기서는 이제 인더스트리 스페셜리스트, 한 오디터가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자동차 산업, 자동차 회사를 오디트를 하는 경우 GE만 뭐 10년, 20년 오디트를 해요. 그러면 그 인더스트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오디트 퀄리티가 훨씬 더 좋다는 기존의 리터러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레벨에서의 인더스트리 스페셜리스트냐 아니냐를 가지고 구분을 해서 봤더니 역시 그 인더스트리 스페셜리스트의 경우 더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 또 해석도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제너럴 카운슬이 우리가 이제 아기를 냈던 게 모니터링 역할을 제대로 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펌 밸류를 높여서 이런 결과를 드라이브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실제로 그런 역할을 얼리 뭐 워닝 사이 시그널을 디텍트 해가지고 제대로 된 그 리액션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느냐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한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인터널 컨트롤 위크니스 오디터가 그 각 기업의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을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이건 위크한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을 갖고 있다 아니다 하는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컬럼은 어떤 샘플만 가지고 이제 이 테스트를 했냐 하면 디스트레스드 된 우리가 지금까지 그 테스트를 해왔던 그 펌들을 가지고 제너럴 카운슬이 탑 매니지먼트 팀에 있는 경우에 이 인터널 컨트롤 위크니스가 어떠냐 했더니 더 적더라. 그래서 이 제너럴 카운슬이 회사 내에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을 잘 셋업하고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반면에 오른쪽 컬럼은 이건 난 디스트레스드 샘플을 가지고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디스트레스된 펌들의 경우에서 더 이 인터널 컨트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궁극적으로 그 기업의 생사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너럴 카운슬이 더 거기에 집중을 하는 반면에 그 non-distressed firm의 경우 그런 리스크가 적으니까 거기보다는 어드바이저리 롤, 예를 들면 뭐 텍스 이슈라든가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을 이제 서머리를 하면 지금까지 본 것처럼 제너럴 카운슬이 있는 펌의 경우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더 적게 받고 그리고 그런 기업의 경우 타입 1 에러가 더 낮고 그렇다고 타입 2 에러가 더 증가하는 건 아니다. 같은 레벨에서 유지하는 상태에서 타입 1 에러가 적어진다. 그리고 이 제너럴 카운슬 기업의 경우 인터널 컨트롤 위크니스가 인터널 컨트롤에 대한 문제가 더 적다 하는 걸 이제 엠피리컬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연구는 기존 리터러처에 사실은 이제 컨트리뷰트 하는 건 이 2000년대 이후로 이 제너럴 카운슬이 계속 그 미국 기업 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 탑 매니지먼트 팀에 들어가는 포션도 늘어나고 뭐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서도 그렇고 또 sak스에도 이 인하우스 카운슬 사내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스페시픽하게 또 요구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sak스의 조항 중에 이렇게 이 제너럴 카운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데 그 엠피리컬 결과는 상반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니터링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저기는 퍼실리테이팅 롤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펌 밸류를 어쩌면 디스트로이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페이퍼는 역시 제너럴 카운슬은 기대와 같이 그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해서 결과적으로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적게 받는다. 그리고 이제 이 탑 매니지먼트 팀의 특성이 사실은 그 오디터의 오피니언 디시전 메이킹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존 리터러처에 그게 큰 리터러처상에 없던 거를 우리가 이렇게 탑 매니지먼트 팀에 로요가 들어갔을 때
그게 달라질 수 있다. 그 오디터의 오피니언 디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는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너럴 카운슬 법무 실장이 실제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재밌게 그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많이 배웠고요. 질문 있으면 혹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중인 전예진이라고 합니다. 네, 내용 되게 상당히 많은 내용을 발표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은 이전에 김보환 교수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던 그 그래프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 경로를 조금 알고 싶어서 여기서 이제 파이낸셜 스테이터스를 이제 firm value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probability가 그러면은 GCO를 받을 확률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이 밑에 있는 그 GCO를 받을 확률이 아니라 마이크 이 probability가 GCO를 받을 확률이 아니라 이 probability는 firm value가 마이너스 1.0 이하가 될 확률입니다. 그래서 네. 이 확률 그 오디터의 디시전 룰은 뭐냐면 마이너스 1.0 이하가 될 확률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그 고잉 컨선 오피니언이 나가는 거예요. 그 기준보다 떨어지면 그 오피니언을 안 주는 거, 고잉 컨선 오피니언이 안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 probability는 이 firm value가 마이너스 1.0 이하로 떨어질 확률인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 상에서 이제 제가 뭐 이해를 했을 때 여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 figure 1인데 그러면 이제 뭐 firm value가 마이너스 1인 상태가 될 확률이 대략적으로 뭐 22% 이렇게 된다고 치면 여기서 파란색이 의미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였을 때 진짜로 firm value가 마이너스 1이 될 진짜 확률이 한 22%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오디터가 이 디스트리뷰션은 이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미래니까 이게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그 랜덤 베리어블이라서 디스트리뷰션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디터가 판단하기에 마이너스 1.0 펌 밸류가 마이너스 1.0 이하로 될 프로버빌리티가 얼마냐를 추정하는 거예요. 실제는 아무도 몰라요. 실제는 이거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미래 1년 후, 뭐 2년 후 이런 식으로 미래 1년 후에 이 펌 밸류가 어떻게 될 거냐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우리가 다만 아는 건 디스트리뷰션만 알아요. 디스트리뷰션만 알아서 그래서 마이너스 1.0 이하로 떨어질 확률은 그 프로버빌리티를 추정을 해서 그게 22%다. 근데 이제 오디터의 디시전 룰은 뭐냐면 그 프로버빌리티가 예를 들면 15% 이상이면 나는 이 기업은 생존 못한다고 판단해. 그러면 고잉 컨선 오피니언이 나가는 거예요. 그 프로버빌리티가 예를 들면 10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15% 이하니까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파란색과 그 빨간색이 high going concern opinion risk 이렇게 row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의미가 going concern risk opinion을 낼 때 high인지 low인지가 나뉘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이 high의 의미는 그 CGC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있으면 low가 되고 없으면 high가 되는
그럴까요? 여기를 그 네이밍을 하이로우로 한 건 결과적으로 파란색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 쉐이드된 면적이 22%라고 하고 그다음에 빨간색의 경우는 10%라고 하면 오디터의 디시전 룰은 15%예요. 그거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파란색은 하이 GCO 펌인 거고 빨간 거는 로우 GCO 펌이 되는데 리스크가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제너럴 카운슬이 제대로 모니터링 역할을 하면 빨간색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그러면 CGC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제대로가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서 그 제대로 된 역할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전에 리터처 리뷰에서도 게이트키퍼 역할이나 게이트키퍼 역할이나 뭐 하나가 네, 어드바이저리 이제 롤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그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두 번째 가설에서 이제 퍼실리테이팅 역할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그 논리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 굿 인포메이션만 주는데 어떻게 타입 1 에러가 많이 안 나타나는 건지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혹시 발표를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일 수 있으니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해요. 그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오디터가 언서턴티가 높으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더 많이 준다고. 그리고 기존 리터러처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언서턴티가 높아지면 더 많이 줘요. 근데 제너럴 카운슬이 커뮤니케이션을 트루스풀리, 타임리 한다면 언서턴티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언서턴티가 줄어들면 동일한 펌 밸류가 동일한 기업이다 할지라도 언서턴티가 줄어드니까 베리언스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디스트리뷰션상. 그래서 베리언스가 줄어들면 양쪽 꼬리의 테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이너스 1.0 이하로 떨어질 프로버빌리티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지고 생각하면. 여기서는 굿뉴스를 많이 줘서 배드뉴스를 많이 줘서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뉴트럴한 정보를 더 많이 주니까 언서턴티가 더 떨어져서 디스트리뷰션이 줄어들어서 단지 그 효과인 거예요. 펌 밸류나 굿뉴스, 배드뉴스를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단지 그냥 언서턴티만 줄어드는 효과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역할인데 그 정보의 정확성이 얼마나 높으냐로 해석하는 게 그러니까 뭐 정보를 주었을 때 정확하니까 CGC가 있는 경우에 정보가 더 정확하니까 uncertainty가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이제 정보의 정확성 이야기할 때는 이제 그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주장하는 건 그 제너럴 카운슬이 본인이 알고 있는 기본 어썸션은 뭐냐면 아웃사이더보다 인사이더가 그 펌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더 많이 갖고 있고 더 잘 알고 있다는 게 기본 어썸션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너럴 카운슬이 truthfully 그거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러면 언서턴티가 줄어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굿뉴스, 배드뉴스 이거를 이렇게 거기서 한 단계 그렇게 넘어가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단지 제너럴 카운슬이 알고 있는 인사이더가 알고 있는 더 많은 정보를 아웃사이더인 그 오디터한테 정보를 그대로 트루스풀리 전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언서턴티가 줄어들어서
그것 때문에 단지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이 고잉 컨선 오피니언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 조금 저 그림 부분에 있어서 예, 조금 저도 아까 헷갈렸고, 예. 근데 지금 예, 설명하신 부분고 어떻게 분포가 더 그러니까 분산이 줄어들면서 됐는지 그 부분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추가 질문이 있나요? 예, 교수님 그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아까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제너럴 카운슬이 있으면은 보다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오디터의 불확실성이 줄어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동일한 두 개의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불량한 기업이 있었다고 할 때 한 기업에는 제너럴 카운슬이 있어서 그 정보가 많이 그러니까 정보가 많이 제공이 되면은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는 거와 반대로 그 오디터가 그 고잉 컨선 오디트 어피니언을 더 많이 낼 그러니까 더 증가하는 게 아닌가요? 역으로 생각하면. 예, 예. 요 두 번째 스토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이게 좋은 뉴스냐 굿 뉴스냐 배드 뉴스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언서튼티를 줄이느냐. 그래서 기존 리터러처상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디터는 언서튼티가 높으면 스스로 그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더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거기까지만 이제 주장을 하고 여기서 아규할 때는 실제 이게 그 고잉 컨선 오피니언이 낮아지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 때문인지 두 번째 이유 때문인지는 우리가 엠피리컬리는 그걸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프락시를 가지고 이 두 개를 구분해내서 이 효과가 첫 번째 이유가 펌 밸류를 높여서 모니터링 역할을 제대로 해서 펌 밸류를 높여서 그래서 망하지 않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인포메이션 에이시메트리를 줄여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적게 받게 하는 건지 그거를 사실은 그것까지 다 뭐 이제 그 엠피리컬리 테스트를 해서 보여주면 좋았는데 고민을 하다가 그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존 리터러처상 하여간 이 언서튼티를 줄여서 그 효과로 두 가지가 믹스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굿뉴스, 배드뉴스 이런 거를 이제 제공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한 걸 테스트한 거를 이제 타입 1, 타입 2 에러로 그렇게 보여준 것 뿐이죠. 근데 말씀하신 거 둘 다 나쁜 기업이에요. 둘 다 나쁜 기업이에요. 근데 그 망할 확률이 높은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정보를 그 안 좋은 정보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이건 망할 게 확실해지니까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나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 맞죠. 배드 뉴스라는 거를 상정했을 경우에. 근데 모든 게 뉴트럴한 펌의 경우 언서튼티가 높으면 이 고잉 컨선 오피니언을 받을 프로바빌리티가 더 높다는 오디터 입장에서는 자기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본인을 그러니까 그 오디터 아니 그 제너럴 카운슬 입장에서 본인을 프로텍트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거짓 정보를 그 제공할 인센티브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동일한 불량 기업이 있었고 했을 때 한 기업에 제너럴 카운셀이 있으면은 그 기업에서도 그 기업에 대한 그 불량한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다시 또 얘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정보를 제공하기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불량한 기업의 경우 고잉 컨선 오피니언이 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예. 그 불량한 기업의 경우는 그렇죠. 근데 파이낸셜리 디스트레스된 펌의 경우 전부 다
전부 다 불량한 기업이 아닌 거죠. 물론 이제 그 프로버빌리티가 높을 뿐이지만 이 여기서 보면 이 전체 샘플의 숫자가 13,000개 정도 되죠? 13,000개 정도 되는데 여기 그 샘플 중에 이게 타입 2 에러를 보면 실제로 뱅크럽트 된 펌이에요. 오른쪽 두 번째 188개밖에 안 돼요. 실제로 뱅크럽트 된 펌은 188개밖에 아니에요. 13,000개 중에 우리가 이제 출연한 파이낸셜리 디스트레스 된 펌이라고 해서 출연한 것 중에 한 19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파이낸셜리 디스트레스 된 펌이 다 불량한 기업이 아닌 거죠. 파이낸셜리 네. 그 정밀하게 주된 기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업이 뭐 망할지 안 망할지 네. 기업에 다 모르는 거잖아요. 네. 한 군데는 이제 제너럴 카운셀이 있어가지고 뭐 그게 나쁜 정보인지 좋은 정보인지 아까 그 네. 말씀하셨듯이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뭔가 정확한 정보를 더 주면은 예. 더 정확한 디시전을 내리겠죠. 근데 그 정확한 디시전이 이게 높아질지 낮아질지 그거는 모르는 거죠. 예. 이해하면 예, 그렇죠. 모든 기업들이 다 뱅크럽트 될 펌이 아니니까. 그런데 정보가 안 주어지면 오버롤하게 프로버빌리티가 높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디터가 그 본인 스스로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네, 예. 오늘 정말 아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질문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하여튼 그 부분이 조금 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교수님. 예,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또 우리 식사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제너럴 카운슬 미국에 있는 제도긴 하지만 제너럴 카운슬이 고잉 컨선 계속 기업 의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재미있게 설명해 준 곽병진 카이스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예, 이것으로 오늘 우리 지속가능 회계 재정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